네, 태백편 6장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정자의 말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정자왈 가히 탁 육척지 고하고 가히 기 백리지명하고 임대절이 불가타리하면 군자이녀와 군자이냐로다. 정자께서 말씀하셨다. 육척 때는 어린 고아를 부탁을 할 수가 있고, 사방 백리되는 그런 나라의 명을 맡길 수가 있고, 큰 절개에 임해서 뜻을 빼앗을 수 없다면 군자이겠느냐? 군자이다. 네, 이런 정자의 말씀인데요. 보면 육척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는 부모가 없는 아이니까 육척이라 표현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맡기다. 이 얘기는 이제 선왕이 죽어서 아주 어린 왕이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을 때, 그때 육척지고 어린, 예를 들어서 단종 같은 비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맡길 만하다. 그 다음에 백리의 명, 그죠? 기자도 뭐 이 탁자와 거의 비슷한 뜻이겠습니다. 그럼 백리지명은 뭐냐?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 명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백리라고 썼느냐? 이 얘기는 제후국은 백리를 넘지, 그러니까 조그만 제후국을 얘기하겠습니다. 백리지명. 예, 이제 그러니까 작은 나라를 부탁할 수가 있고 맡길 수가 있고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절은 아주 큰 절개, 큰 뜻을 얘기합니다. 그 대절에 임해서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빼앗을 수 없다. 예. 그 사람의 이 절개가 이제 완고해서 커서 절대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세 가지 경우, 이런 사람은 군자인이겠느냐? 군자다운 사람이죠. 여기 여자는 의문 반어사입니다. 군자이녀와 군자인이겠느냐? 그 다음에 군자인이 아니라 군자인이로다. 여기 야자는 종결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확정 대답을 하는 이제 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가 말하는 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서 주나라는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을 주공단이 잘 보좌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군자이겠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그 단종의 왕후를 찬탈한 세조는 여기는 군자인이 아니겠죠.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7장 보겠습니다. 정자왈 사불가의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이 위기임하니 불욕중호와 사이후이하니 불욕원호와. 정자께서 말씀하셨다. 선비는 뜻이 크고 의지가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맡은 임무가 중하고 갈 길이 멀다. 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으니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다음에 그만두니 멀지 않겠는가. 여기에서는 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우리가
뭐 선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대부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사대부는 뭐 사와 대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사라고 하고, 관직에 나가는 사람을 대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는 그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겠습니다. 선비는 부정이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의죠. 네. 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홍은 관광이야, 의는 강이냐. 그죠? 네. 우리가 뭐 홍익잉 할 때 이 홍자 씁니다. 이제 내면적으로 마음이 넓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의는 이제 강직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홍과 의가 없으면 안 된다. 즉 홍과 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 사는. 그죠? 그 다음에 임중이 도원. 맡은 짐이 무겁고 길이 멀다. 내가 짊어진 것이 무겁고 또 갈 길이 멀어요. 임중이 도원. 이는 접속사입니다. 임중과 도원. 그 다음에 인이 위기임. 인으로서 자기 임무를 삼는다. 인. 그러니 무겁지 않겠는가. 부력 모호. 이건 반어 의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이후이. 여기도 이제 이는 연결사고, 죽고 그런 후에 그만두니 또한 멀지 않겠느냐. 우리가 문장 종결사로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사인데 여기서는 그만두다 라는 실사로 써야 되겠죠. 사이후이. 죽은 뒤에 그만두다. 인자는 인한 바음의 전체의 덕이다. 그런데 그 몸으로서 힘써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무거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식상존이면, 이게 숨은 이제 식자는 숨쉴 식자입니다. 한숨이라도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이러한 뜻이 불용소에 아주 조금이라도 해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이후이. 내가 죽기까지는 계속 노력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제 그만둔다 이런 뜻이겠죠. 예. 우리가 제갈량의 출사표는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전 출사표와 후 출사표가 있습니다. 근데 후 출사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이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제갈량이 출사표는 뭐냐면은 유비를 모셔서, 제갈량이 이렇게 이제 삼국에서 다툼을 하다가 이제 유비가 죽고 어린 유선이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래서 제갈량이 유선을 보필하면서 그 삼국 통일을 위해서 그 우리나라와 전투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출정하면서 임금께 바친 글을 출사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후 출사표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국궁진체하여 사이유이일이다. 신은 저는 국궁진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온 힘을 쏟아서 이런 얘기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 성패 리두는 비신지 명소 등 역도야니다. 이 성패와 이름과 두남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지구 이길지 지는지에 대해서는 저 신도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출사표를 올리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8장까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8장. 자왈 흥어시하고 이보예하고 성어악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에 흥기하고 예에 서고 악에서 이루느니라. 7장까지가 이제 증자의 말이 계속 나왔고요. 이 8장은 이제 공자의 말씀입니다. 시, 예, 악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에서 흥기를 한다. 시는 어떤 사람의 이런 선한 감정을 흥기시킵니다. 이런 얘기, 흥어시. 그 다음에 예에서 선다. 이런 법도 같은 거는 예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에서 선다. 그 다음에 악에서 이루어진다. 악에서 이룬다. 우리가 국가에는 예와 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도 중요한 것이겠죠. 악에서 이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와 예와 악에 대해서 쭉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밑에 참고자료를 올리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까지 이게 이제 주자의 주성입니다. 제가 요 참고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 내치게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10세에 유의, 어린아이에 이제 고동을 배우고, 13세에는 시를 읽는 것을 배우고, 20세에는 예를 배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시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는 공자가 시가 중요한 것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공자께서 이런 얘기도 한 것이 있습니다. 자왈 지어도 거덕 의여인 유어에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를 하고 덕에 이제 의거를 하고 인에 의거를 하고 예에서 논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어찌 보면 이게 이런 순차적인 것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죠? 맨 앞에서부터 최종 단계가 유어예, 예에서 논의는 경지. 그런데 우리 요거도 보면 이것이 순차적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주자의 풀이는 이것을 순차적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흥어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성어악. 그래서 여기 이것이 학지성애라 이렇게 풀이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동시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